저는 테스트의 이승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셀 서피스 디스플레이에 대한 IPS를 이용해서 옵티컬리 희부한 메탈합판과 다른 몇 가지 물질들을 생산하는 것에 관한 연구입니다. 광학한 생물을 지닌 물질은 생체 내에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 다른 effect를 가집니다. 보통 우리가 아세믹으로 존재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을 때 알폼이나 에스폼이라고 가지고 저희 이난쇼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난쇼머들이 어떻게 다른 액티비티를 가지는가 하면 리모닌이나 아스파탐 같은 물질들은 각 이난쇼머들이 리모닌 같은 경우에 향이나 맛을 내는데요. 서로 다른 향이나 맛을 내게 되고, 그다음에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맛을 냅니다만은 한쪽 이난쇼머가 훨씬 더 단맛 제가 정확히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많은 1000배 이상의 단맛의 강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효소의 생체 내 반응을 기작을 하는 이 효소들의 스테레오셀렉티비티에 대한 건데요. 이런 단순히 다른 그런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를 지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아주 큰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탈리도마이드라는 물질은 신경안정제 같은 그런 약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임산부가 섭취를 할 경우에 경화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옵티컬 퓨리티라는 것이 새로운 신약을 등록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라세믹으로 존재하는 의약품의 경우에 이것을 광학으로 분리를 해서 한쪽 폼만을 많이 분리해서 이것을 다시 등록을 하면 새로운 신약으로 등록해주는 그런 의견을 발표하게 됐고요. 특히 2000년에는 이런 싱글 이난쇼머 드러그가 32빌리언, 제가 우리나라 정도 정확히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 엄청난 양의 마켓 사이즈를 진행이 됩니다. 이 밑에 보시는 그림은 미국에서 전체 드럭의 이제 마켓이었는데요. 전체의 그로스가 이렇게 7%, 8%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만 싱글 이난쇼머 드러그는 매년 이 2배 정도 되는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나 아니면 화학회사들이 새로운 카럴 테크놀로지, 즉 과학 활성을 지닌 물질들을 생산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들도 이런 신약이나 대부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내기 위해서 더욱더 개발하는 그런 추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광학활성 물질을 생산하는 방법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카이럴 풀에서 가져오는 방법과 이런 아세믹 물질에서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프로카이럴한 물질에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이럴 풀에서 가져오는 방법은, 카이럴 풀이라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이나 여러 다른 물질들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런 카이럴 풀은 여러 개가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툭하거나 버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값이 싸긴 하지만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미노시드나 하이드록시액시드나 설펜 같은 그런 물질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카이럴한 물질에서 가져오는 것들은 시멘트리시드라고 해가지고요. 더블본드나 알데하이드나 키톤 등의 카이럴리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어떤 보통 평면, 입체상으로 봤을 때 평면이 존재했을 때 이렇게 갈라진다든지 이렇게 갈라진다든지 하는 그런 갈 수 있는 물질들을 그런 보조 캐탈리스트를 시멘트릭 캐탈리스트를 써서 반응을 보내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캐탈리스트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100%에 가까운 일들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또 노열이 촉매와 같은 그런 케미컬 캐탈리스트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세믹 물질에서 출발한 방법인데요. 이런 것, 라세믹은 레졸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R폼이나 S폼 50% 각각 존재하고 있을 때 선택적으로 한 폼에만 액티비티를 가해서 이론적으로 50%의 수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 시멘트릭 테스트와 같이 이런 엔자임이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인 이 레졸루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엔자임의 특성,
특히 이제 그둘 중에 한 가지 폼의 이나시오에만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특징을 나타냈고요. 이 레졸루션이 끝나면 아까 한 폼만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한 폼은 원래의 그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반응이 간 프로덕트는 다른 형태의 또 옵티컬 액티비티를 물질로 남게 됩니다. 아까 몇 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엔자임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특히 라이페이즈나 에스트레이즈나 프로테이즈 같은 그런 하이드롤레이즈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상 물질로 삼았던 물질 중에 이 베타락탐인데요. 베타락탐은 가장 많이 쓰이는 안티바이오틱스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듯이 페니실린이나 세폴로스포린, 카바페넨 계의 그런 안티바이오틱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티바이오틱스 외에도 다른 다양한 의약품이나 파이케미컬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베타락탐 링이 지금 여기 베타락탐 링인데요. 요걸 이렇게 딱 헤드롤리시스를 시키면 베타아미노산이 생성이 될 수 있고요. 또 같은 맥락이긴 한데 여기 이 물질은 이 탁소울이라는 항암제로 아주 유명한 탁소울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탁소울의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 베타락탐을 잘라놓고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방법은 단순하게 엔자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라이페이즈라는 엔자임을 셀 서피스에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셀 서피스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펩타이드나 프로테인을 마이크로비얼 셀의 서피스에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듯이 여기에 셀인데요. 셀이 있으면 셀에 이건 앵크링 모티프라고 해가지고 셀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이나 펩타이드 등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분야로 응용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 라이브 백신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제가 사용할 목적이 바이오페더리스트로 사용할 수도 있고, 센서나 다른 여러 가지 물질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콜셀 바이오페더리스트는 제가 다르게 표현을 썼는데, 여기 제네티컬리 모빌줄라이트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고정화를 시킬 때 저희들이 유전학적으로, 그러니까 플라스미드에 조작을 해줘서 퓨전 프로테인을 만든 다음에 그들이 이 셀의 서피스에 디스플레이가 되면 그 자체가 이 앵커링 모티프에 의해서 이 셀, 이 아우터 멤브레인 쪽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고정된 이모빌라이즈 엔자임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상으로 한 이 엔자임은 라이페이즈인데요. 이 라이페이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페이즈의 특징이 원래의 기능은 팻이나 오일 등을 하이드롤리시스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아주 브로드한 서브스트리트 레인지를 가지고 또한 오가닉 페이지에서도 아주 안정한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오가닉 신세시스나 다른 여러 용도 등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트로덕션이었고요. 지금 제가 실제로 수행한 레졸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레졸루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셀 서피스 디스플레이 된 라이페이즈를 만들었는데요. 셀 서피스 디스플레이 된 라이페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앵커링 모티프를 살모넬라 티큐뮴의 아우터 멤브레인을 설정했습니다. 이 아우터 멤브레인은 이제 셀의 제일 마지막 바깥 아우터 멤브레인에 들어있는 그런 프로테인이고요. 이 프로테인의 구조가 이렇게 루프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프가 이쪽이 여기 아우터 멤브레인이고 이쪽이 셀 바깥이고 이게 셀 안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택한 방법은 C2면 리셀 퓨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을 이 루프 세븐을 잘라서 여기에 저희들이 원하는 이 엔자임을 퓨전시킨 다음에 이게 셀 바깥에 이쪽이가 셀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라이페이즈가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셀 서피스 디스플레이 라이페이즈를 가지고 레졸루션을 수행했었는데요. 일단 셀을 LB 미디움에서 펼쳐냈고요. 얘들을 그냥 버퍼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서브스트레이트를 놓고 30도씨에서 그냥 스터링으로 리액션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리액션이 끝났을 때는 센트리퓨즈를 하고 그 슈퍼네턴트를 익스트랙션을 했습니다. 이게 레졸루션 결과인데요. 제가 사용한 서브스트레이트가 이 베타락탐 두 종류와 다른 이 에스터 그룹들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베타락탐은
이 시스 구조만 가지고, 그러니까 라셈믹, 이런 두 라셈믹이 합쳐진, 그러니까 이 시스 구조만 가지는 물질인데요. 이 시스 구조에서 이 폼은 이제 이 라이페이즈가 업색을 하지 못하고 그냥 에스터로 남아있게 되고, 여기는 이 부분을 하이드롤리시스를 해서 이런 형태의 프로덕트가 생겨됩니다. 똑같이 여기도 거의 유사한 형태의 그런 프로덕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펑셔널 비를 가지는 에틸 스리하이드록시 비트레이트인데요. 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폼을 가진 물질에서만 선택적으로 하이드롤리시스가 되고요. 마지막에 사용된 이 만들기 액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이드롤리시스가 됐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까 위에서부터 이 혼자본이라고 서비스를 표시했는데요. 한 6시간이 지나면 이난쇼몰 입세스를 말씀을 드리면 이 6시간이 지났을 때 락탐의 프로덕트는 99% 이난쇼몰 입세스를 가지게 되고 서비스는 14% 정도의 이난쇼몰 입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곧 한 41% 컨버전이 일어났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게 되고요. 12시간이 지났을 때는 99%의 양쪽 다 99%의 이난쇼몰 입세스를 지닙니다. 결국 이것은 거의 이제 이 컨버전의 정의를 이제 여기서 정의를 이난쇼몰 익세스의 합을 서브스트레이트 이난쇼몰 익세스를 이난쇼몰 익세스의 합들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맥시멈 도달할 수 있는 컨버전은 50%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 물질 서브스트레이트가 RS 폼으로 봤을 때는 둘 중에 한 폼이 100% 하이드롤리시스 됐다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번도 거의 똑같은 대로 반응이 진행되고요. 3번, 4번은 약간 다른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단순히 레졸루션 반응을 했었는데요. 이게 바이오케다리스트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스테빌리티와 리얼리티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튼 메소드를 이용해서 셀을 똑같이 프랩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메틸 마델리 애시드를 이용해서 메틸 마델리 애시드를 넣어주고 12시간 반응했습니다. 12시간 반응을 하고 이제 똑같이 센트리퓨게이션으로 스포네이턴트를 분리한 다음에 얘들을 익스트랙션하고 남은 셀들은 다시 리서스펜드를 한 다음에 넥스트 리액션을 해서 주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거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원래 사용됐던 서브스트레이트의 이난쇼몰 익세스와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이난쇼몰 익세스, 그 다음에 컨버전과 이 밸류라고 하는 것은 이난쇼몰 레이쇼라고 해가지고 이 물질들이 얼마나 이제 이난쇼 셀렉티비티를 가지나를 표현해주는 그런 팩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덕트의 이난쇼몰 익세스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시간당 선택적으로 한 물질만 건드리기 때문에 10분의 리액션 하거나 열흘을 리액션 하더라도 프로덕트의 이난쇼몰 익세스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브스트레이트를 어택할 수 있는 양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의 이난쇼몰 익세스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12시간의 리액션을 한정을 시켜놓고 리액션을 시켰습니다. 이 이난쇼몰 익세스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셀 자체에 붙어 있는 라이페이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스테빌리티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약간의 쉬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셀 자체가 약간의 라이시스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이 이 밸류인데 이 밸류는 이 이난쇼몰 익세스가 약간만 달라져도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것을 보여줬습니다만 이 밸류가 제일 낮은 것이 한 400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 밸류가 100 정도 이상만 돼도 상당히 높은 이난쇼몰 셀렉티비티를 가진다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제일 낮은 값이 한 400 정도고요. 높은 것은 한 600 정도 그런 값을 지니게 됩니다. 이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새로운 홀셀 바이오케탈리스트를 이용해서 광학 활성을 지닌 물질을 생산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셀을 이용해서 리액션 했을 때 다른 엔자임 시스템, 프리 엔자임이나 아니면 크로스 링크드 엔자임 같은 것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빠른 리액션
타임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훨씬 그 높은 인하시물이 있을 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종류의 엔자임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드 리액션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캐탈리스트가 이모빌라이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리커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셀에 저희들이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